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고용 관련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탄한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끝날 때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주식시장이 사흘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국제금리는 급락했습니다. 또 주택보험료 연체 가구가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주택보험료가 치솟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고용시장에 이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고용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나왔죠. 어제 그 일제히 하락 반전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화랑세를 보이던 고용시장 그동안 뭐 실업률 역대 최저치 또 신규 고용이 계속 잘 창출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 8월 고용 지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지만 그 외에 또 주요 지표들이 어제 많이 발표가 됐고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줄인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크게 내려갔죠. 역시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지금 주춤하는 모습, 고용도 주춤하고 소비도 주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미국 경기가 이제 연착륙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연준이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그 절트, 그 구인이직 보고서죠.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면 구인 건수가 7월에 882만 7천 건을 기록해서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이 많이 지금 그 냉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 평균 구인 건수가 700만 건인데 그거보다는 좀 높았지만 지난해 3월 2022년 3월에 1202만 7천 건으로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번 7월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고 이제 800만 대까지 내려갔어요. 882만이니까 그 전에 900만 대였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건 뭐 틀림이 없는데 분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분야별로 보면 전문직 그 비즈니스 서비스가 19만 8천 건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헬스케어 쪽이 13만 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조 관련 이 구인 건수는 이미 많이 침체되고 냉각됐는데 이 서비스 쪽이 좀 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까지도 이제 상당히 구인 건수가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 퇴직자, 고용률, 구인율 이 지표별로 보더라도 이 구인이직 보고서에 담긴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이 상당히 냉각됐다는 것을 이런 구체적인 중요한 수치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죠. 예, 맞아요. 이 민간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했는데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1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16이었는데 그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고요. 전월 117보다도 뚝 떨어진 그런 수치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가계 현재 재정 상황도,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현재 재정 상황도 그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2022년 8월에 굿이 배드를 앞섰어요. 굿이 배드를 앞섰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앞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굿이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4월에는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는데 이게 그 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그 좁혀져 왔고요. 특히 지난달 7월부터 급격히 좁혀졌고 다시 배드가 굿을 앞서려는 좀 그런 상황,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금 많이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뭡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미국 경기 상황이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미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많이 위축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오늘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채권은 또 많이 내려갔어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구인 건수 하락 뭐 이런 것 등이 다 맞물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주식시장과 채권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연준이 중시하는 주요 지표들이 모두 부진하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표가 부진하다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나쁜 걸 좋아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도 이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금리 인상, 1년 이상 지속되는 이 강력한 금리 인상이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좋아합니다. 더 이상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년물을 비롯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역시 좋게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데 네. 투자자들은 좋아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도 경제가 좋아야 투자도 하게 되고 또 투자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챙길 수가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진 걸 좋아하죠. 그 이유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긴축을 멈춰야 금리 인상이 끝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면 그건 이제 그 다음은 금리 동결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동결로 가면 그 다음은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로 가지는 않아도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나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언제 가냐면 결국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가 뭡니까? 경기 부양 아닙니까? 경기 부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연준은 일단 금리 인상 멈출 거고 상황을 좀 보다가 진짜 안 좋네? 경제가 계속 이렇게 놔두다가 침체로 가서 심각하겠네? 그러면 경제 살려야지. 살리려면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가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경기 부양 가면 뭡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고 돈이 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주식 가격 오르고 그래서 시장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연준이 돈을 긁어담는 거, 시중에 풀린 돈을 긁어담는 걸 멈추고 이제 시중에 다시 돈을 풀겠구나. 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잖아요. 지금 고용도 안 좋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안 좋고 그래서 소비도 좀 주춤하고 고용도 주춤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지 경기 침체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시그널이 나오니까 연준이 완전한 침체로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할 거다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연준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그동안에 보면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시그널을 줘도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다고 하다가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고 지금 1년 이상을 고생하게 만들고 나서야 이제 인플레이션을 거의 다 잡은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도 아직 경기 침체 제대로 경기 침체 같지는 않고 좀 더 금리 인상해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연준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과연 타이밍 적절하게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만에 하나 연준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게 쉽게 경기 부양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제로 금리까지 내려가고 계속 또 이 금리 인하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연준도 그 경제 전문가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나 이런 그 타이밍 맞추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은 기대가 크지만 과연 경기 침체를 가기 전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변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두고 봐야겠는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8월 CPI가 발표되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일단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CPI가 3.2%였는데 8월 CPI가 이제 그것보다 내려가서 2%대로 진입한다면 2.0은 아니어도 뭐 2.8이 되건 2.7이 되건 2%대로 내려간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9월, 11월, 12월 올해 3번의 FOMC가 남아 있는데 3번 다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 만약에 3.2보다 7월 CPI 3.2보다 더 높게 나온다거나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러면 11월 FOMC쯤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CPI가 어떤 결과일지 이게 상당히 PC죠. CPI가 아니라 이번 금요일에 PC PC 죄송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죠. CPI 다음 그렇죠.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보험료 소식입니다. 요즘 연체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주택보험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얼마 전에 그 전혜지 기자도 리포트로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보험료 연체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그 재보험사죠 위넨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 미국의 주택 소유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12% 정도가 주택보험 미가입자로 드러났습니다. 미가입자로 드러났고 또 주택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가구 소득이 연 4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그 주택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반 정도는 상당히 좀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주택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연체를 하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게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잦아진다는 게 하와이 당장 마우이 산불 났잖아요. 산불 뭐 산사태 나면 집 무너지죠. 폭우 일어나면 비 와서 또 집 무너지죠. 완전히 붕괴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파괴되거나 그러면 주택보험 가지고 이제 고치고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럼 보험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리스크가 크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무너지거나 파괴된다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겠다. 매달 비싼 보험료 내느냐?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집이 붕괴되거나 파괴되면 보험회사가 주는 보험금 갖고 다 커버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커버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매달 그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매달 많은 돈을 낼 이유가 없고 또 낼 수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택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 겁니까? 그 금융정보회사죠. 뱅크레이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화재나 홍수 등으로 주택 피해 입었을 때 2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보험을 할 수 있는 그 상품이 있는데요. 25만 달러를 받기 위한 평균 보험료가 1,428달러입니다. 1,428달러. 1년 전보다 20%가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5만 달러 갖고 충분히 해결이 될 정도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 만약에 25만 달러 받아도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25만 달러라도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1,428달러를 내야 돼. 20%가 더 늘어난 돈을 내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내 집이 피해를 전혀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안 입으면 날리는 돈인데 그러나 피해를 입었을 때를 생각해서 가입하는 건데요. 그 확률적으로 볼 때 좀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 내가 무슨 산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택가에 한가운데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여기서 문제가 될 게 얼마나 있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가입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주택을 또 구입해서 모기지를 내고 있으면 또 은행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또 그 모기지 회사에서 또 아우성들 사실은 내야 돼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내야 돼요.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네. 뭐 어쨌든 뭐 주택 보험의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모기지를 끼고 집을 구입할 때는 사실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해야 이제 돼요. 은행이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뭐 그게 뭐냐면 가입해야 되는데 처음엔 가입했다가 중간에 결국 빠지나? 중간에 빠지는 건데 연체하는 거죠. 그냥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불로 사잖아요. 부자들 같은 경우 일시불로 사면 일시불 사는 사람은 은행에 뭐 알았는데. 은행에 모기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 사항이에요. 가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부자들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뭐 가입해서 20몇만 불 30몇만 불 받자고 내가 매달 이 돈을 내 안 내고 말지. 그리고 내 집이 문제가 되면 부자들은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고친단 말이죠. 보험회사한테 뭐 필요한 뭐 연락하고 절차 밟고 하는 것도 귀찮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 됐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필요하면 내가 내 돈 갖고 고칠게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보험회사 돈을 받아서 고치려면 보험회사가 다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보험회사는 돈 들어가니까 그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간섭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고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미국 주택보험이란 게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안 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안 들고. 그래서 이 주택보험도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보험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지진보험 요새 보험회사들 안 들어줘요. 그렇죠. 들어주지도 네, 않을 뿐더러 안 들어줘요. 그거 들어도 사실은 지진 나면 그게 완전히 다시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그동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진보험도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우리 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특히 집과 맞아요, 관련된 맞아요. 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